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26년도 국내 증시 전문가 232명이 꼽은 추천 자산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인 방송이긴 하지만요. 때로는 대중, 다수들의 행동이나 또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을 파악하는 게 우리 코인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다수의 생각과 행동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면 역발상 투자를 하기에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머니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떤 데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232명 증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70%가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진리가 있다면요. 모두가 붐비는 곳에는 먹을 게 별로 없다. 요거는 저는 정말 진리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요. 위로 먹을 폭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게 상대적으로 짧고 작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록 내가 그 붐비는 곳에서 뭐 백덤블링을 하고 블루스를 춤을 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건 진리다.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남들이 하는 거, 바둑도 남의 것이 더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남을 바라보는 이 시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아까 그 증시 전문가들에게 물어봅니다. 26년도 여유자금 생긴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느냐, 고객 돈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주어가 안 나와 있지만 내 돈 내산입니다. 증시 전문가들, 이 날고 기는 분들이 당신은 어디에 투자를 할래? 라고 하니까 1위는 해외 주식이 무려 70%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국내 주식이 좀 더 즐겁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이 1위고요. 국장이 55%로 2위고 금과 은이 3위고 4위가 달러 자산, 5위가 부동산, 그 밑으로 이제 채권이다 뭐다 이런 순으로 나오죠. 근데 이 기사에서는 종목까지는 나오진 않는데요. 제가 뭐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보기도 하고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여러 채팅방에 많이 들어가서 매일 점검을 하거든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열광하는 종목을 그냥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해외 주식은 구글, 특히나 지금 오픈 AI를 따라잡을 유일한 뭐 대형마로 보고 있잖아요. 또 테슬라, 작년 4분기에 뭐 빅테크 주식들 다 무너지고 있을 때 테슬라만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또는 우주 시대가 온다, 뭐 스페이스X IPO다라면서 로켓랩이라는 주식도 오르고 있고, 뭐 팔란티어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여러 주식들이 있겠죠. 근데 국내 주식은 좀 더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랠리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투가 지금 몰리고 있어요. 뒤에서도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홍콩 증시에는 삼성과 하이닉스 두 배 ETF, 그것도 중국 자산운용사가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뭐 조선, 뭐 조방원 뭐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뭐 방산 원자력 이쪽도 잘 나가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쉽게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기 순위에 올라간 이 자산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전에 좀 더 이제 특이한 게 있다면 이 정말 날고 있는 국내 전문가, 증시 전문가들도요, 22년, 23년, 24년에는 나 국장 투자할래 하는 비중이 30%도 안 됐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나 국장 투자할래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55%가 나 국장 투자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다? 그냥 신고가 수준이 아니라 왕신고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도 열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주식은 여기 안 넣었는데요. 작년에만 뭐 S&P 500이 40번 넘게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해외 주식은 워낙 원래부터 잘 나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나머지 자산들은 이례적이다. 국장이요. 지금 세계 1위를 코스피가 작년에 기록했잖아요. 한 75%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전무후무합니다. 이렇게까지 오른 적은 닷컴 버블 이래로 아마 없었을 거고요. 금과 은은 더 전무후무하다.
특히나 은은 1970년대 말 그때 신고가를 지금 거의 50년 만에 뚫었다. 물론 금도 이례적이에요. 2011년쯤에 금과 은이 좀 이 정도로 올랐던 적은 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금과 은이 올랐고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IMF 사태를 가져와야 할 만큼 달러 자산 강세였잖아요. 자, 요런 것들 때문에 인기 순위 자산들 굉장히 이례적으로 오른 것들에 증시 전문가들도 열광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코인 방송이기 때문에 코인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어디를 샅샅이 찾아봐도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보기 샘플에 아예 없었나 싶을 정도로 코인은 없다. 그나마 이제 이 기타에 4명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코인이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전부 다 코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7% 정도가 코인 나 사고 싶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여기 제가 구리도 사실 금과 은에 이어서 사실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구리가 꽤나 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싸니까 은보다 싸니까요. 근데 구리도 아예 종적을 감췄습니다. 금은에 열광하고 있죠. 여기 왼쪽에 아래 보시면 금, 은, 외, 원자재 이게 구리만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석유일 수도 있고 팔라듐일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전부 다 구리라고 가정을 해도 한 3%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뭐 올해 1분기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연말로 갈수록 위에 상위권 자산보다는 코인이나 구리 쪽이 좀 더 순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역발상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6년도에는 어떤 펀드가 주목을 받을까요? 여기서 주어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아까는 내돈내산, 증시 전문가들 본인 돈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고객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순위가 바뀌었죠. 좀 특이합니다. 어떤 펀드가 각광받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 펀드라 하면 고객 돈이겠죠. 의외로 1위가 국내 주식이네요. 2위가 해외 주식으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본인 돈으로는 해외 주식 산다고 하던데, 자, 여기에서는 일단 펀드라는 단어, 그리고 고객 자산인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요, ETF도 포함입니다. 사실은 뭐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이 주식을 사서 들고만 있다고 해서 증권사가 그렇게 뭐 큰 수익을 거둬들이진 않는데 반해서 펀드는요, 이 장기적으로 판매 보수,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뭐 캐시카우처럼 벌어집니다. 펀드를 가지고 뭐 단타를 쳤다 이런 분들 못 보셨죠? 펀드는 그냥 대부분 몇 년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매월 수수료를 가져가는 굉장히 고마운 자산이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펀드는 리스크 분산이 가능합니다. 즉, 개별 종목을 사서 떨어지면 너가 잘못했어 할 수 있는데 이 펀드는 대부분 뭐 무슨 반도체 펀드, 뭐 AI 펀드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묶여 있거든요. 뭐 삼성그룹주. 그러니까 시장 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분산 투자를 했는데 떨어졌네. 그러니까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수수료 차원에서 이들은 이 펀드를 많이 띄워야 되는데 또 국내 개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상승에 열광합니다. 특히나 한국 분들은 더더욱 몰려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때로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승만 하면 열광하는데 지금 국내 주식 뭐 지금 비투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근데 개미 특성들 이분들을 본다면 국내 펀드를 들이미는 게 좋을까요? 이들에게 해외 펀드를 들이미는 게 좋을까요? 말 안 해도 지금 국내 산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 전문가들은 파는 거는 국내 주식을 좀 더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요. 전문가들 다수가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제 5년 5,000P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전망 아마 쉽게 장밋빛 전망 쉽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유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 말에 우리들의 코인 분위기와 좀 유사한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단어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알트코인 슈퍼사이클로 바꾸면 비슷하죠. 그리고 5,000P를 뭐 비트코인 뭐 20만 불, 2억, 3억 원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지금 똑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혹자는 이럴 수 있겠죠. 당신은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못 맞춥니다. 다만 이제 작년 말에도 그렇고 24년 3월에도 그렇고 이거 조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리플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소고기를 사 먹으시고 좀 더 올라가면 3분의 1 정도 파시고 뭐 이런저런 걸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이렇게 말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 제가 생각했던 특정 뭐 목표나 지표나 뭐 전혀 나온 게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 팔고 떠나고 이런 걸 저는 모르고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올해 1분기 뭐 좀 더 국내 주식이나 뭐 금은이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연말로 볼 때는 어 지금은 제가 코인이 좀 더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방송은 코인 투자 방송이기 때문에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제 의견이 아니라 진리에 가까운 투자 격언, 특히나 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격언을 하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존 템플턴 경이 한 얘기인데요. 거래량이 적을 때 사서 거래량이 많을 때 팔아라. 이건 정말 진리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는 최근에 뭐 업비트나 이런 걸 보면요. 가격보다도 거래량을 엄청 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게 더 이상은 이제 매수 시기, 저렴한 시기가 저는 끝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이라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붙지, 어, 뭔가, 마라, 뭐 이런 좀 얄미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아무튼 지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참고로 이 존 템플경은 2차 대전 1939년도에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굉장히 떨어졌게 또 전쟁 난다고 하니까 근데 미국 주식 한 100여 개를 풀매수하면서 유명해지신 뭐 가치 투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투자의 전설 버나드 바루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세기의 전설적인 대공황을 피해가는 몇 안 되는 인물로 잘 알려진 분이거든요. 이거 피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뭐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투자자 중에 한 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팔아라. 뭐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죠. 지금 모두가 이야기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아무도 관심 없는 자산이 무엇인지, 거래량이 적은 게 무엇인지 아마도 극명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버나드 버루크가 했던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와닿는데요. 나는 고점에서 팔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빠져나와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점 막 이렇게 뭐 작년에 못 맞췄고 재작년에 못 맞췄고 그거는 단기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분 정말 전설의 투자자도 중간에 빠져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후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 말을 일단 좀 주목을 하시면 어떨까? 뭐 행동도 보여주셨겠죠. 자, 이거를 제 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코인은요, 지금 뭐 무관심의 거래량이 정말 바닥의 바닥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는 매수 시기가 지나갔구나. 아쉽지만 보내줘야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업비트에서 이 거래량을 한번 보기 위해서 캡처를 해봤는데요. 와, 이 거래량이 정말 처참합니다. 한 뭐 일주일 전이었나요? 옵션 만기 그때 이제 잠깐 한 2배 정도 뛰었다가 다시 확 가라앉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스토리다, 무슨 아르고다 이런 제가 알 수도 없는 코인들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희망을 잃었다는 겁니다.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저 밑에 도지, 뭐 솔라나 이런 거 있죠. 저는 여전히 지금은 매수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투자 뭐 존 템플턴이나 이런 분들의 격언에 따르면 자, 근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겠죠. 크립토는요, 왜 어렵냐면 주식처럼 오래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나온 지가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서부 개척 시대에 해당하는 뭐 춘추 전국 시대 같습니다. 즉,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매수할 코인을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좀 기준을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코인들이기도 하겠죠.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트코인을 선택할 때는 선택받아야 된다. 쓰여야 한다. 실사용이 킹왕짱. 결국 실사용 돼야 생존하고 사람들이 안 쓰면요.
아무리 내러티브가 좋고 기능이 좋아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가 어려운데요. 일단 이더리움만큼은 실사용은 킹왕짱이다. 지금 가격은 제자리에 있지만 스마트 계약은 역대 최고. 좀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이더리움 분석가 조셉 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지금 우리는 가격만 보니까 뭐 굉장히 힘들겠지만 지난 분기 즉 25년도 4분기에 무려 870만 개의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21년도 2분기에 기록했던 종전 최고 기록 600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아마도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21년도 4월 전후로 해서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불붙었던 슈퍼 불장 때 그때의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지금 작년 4분기가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훨씬 뛰어넘은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격은 별론데. 그러면서 이 조셉 영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은요, 뭐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무슨 한때 유행으로 뭐 밈코인 열풍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진짜 이 투기가 아니라 진정한 수요를 반영한다. 이거는 뭐 억지로 지금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롤업이나 뭐 레이어 2가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도 한번 또 업그레이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여러 이제 레이어 2랑 더불어서 속도가 빨라지고 싸지고 있고 또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RWA 시대가 온다. 뭐 원년이다 얘기도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미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됐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굉장히 붐빌 것이다. 즉 코인으로 만약에 뭔가를 한다면 그러니까 코인으로 뭘 아무것도 안 한다면 반대로 나는 들고만 있고 자산 가치만 오를 거야. 이러면 비트코인이 킹왕짱인데요. 뭔가 아무튼 코인으로 한다? 그러면 그 시대가 온다? 반드시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통해야 되고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안 통하면 그 코인은 죽은 체인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지금 통행료가 이제 굉장히 유통량이 많아지고 통행료가 많이 거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다른 기준들을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엉망이지만 어,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선별된 코인들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뭘 사야 될지 모를 만큼 굉장히 돈이 만약에 있다면 행복한 시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거래량이 적은 우량 코인들 선택받은 그날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첫 번째 기준은 ETF가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판단 여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 수요가 나중에는 ETF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되기 때문이겠죠. 기관들이 사기 좋은 건 ETF입니다. 그래서 ETF 전문가 네이트 제라시가 이런 얘기를 남겼네요. 최근 들어서 뭐 XRP ETF도 만들어지고 솔라나, 헤데라, 라이트코인, 뭐 에이다, 수이, 폴카다, 체인링크는 이제 인덱스 ETF로 해서 사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ETF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여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자는 이러실 수 있겠죠. 그거 ETF 대봤자 소용없다던데 그 중에 하나가 도지코인이잖아요. 최근 기사를 보면 도지코인도 그렇고 뭐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굉장히 암울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ETF 자금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 리플이랑 솔라나는 조금이라도 들어오는데 이거 도지 이거 되겠어 이거? 그리고 도지를 뭐 DAT 기업 비축한다는 기업들의 일부가 여기는 줄도산이라고 굉장히 좀 과장되게 썼는데요. 주가가 95% 폭락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ETF 되면 뭐하냐. 이거 최고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70%단데 그래서 실제로 뭐 도지코인 팔고 떠났다 이런 댓글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반대로 우울한 기사를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코인이나 그 뭐 주식에 정말 관심이 갑자기 확 쏠립니다. 예전에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 도지도 그랬고, 예전에 스트레치도 그랬고, 뭐 아이랜도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관심 종목에 넣고 관심이 많이 그때서야 가져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살만한가. 근데 도지는 뭐 저희 뭐 오전 방송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괜찮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도지코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ETF도 있지만 저는 도지는 좀 달라요. 이거는 결제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와 연관이 돼 있기도 해서 결국은 트위터 X상에서도 결제로 이제 되는 화폐로 쓰일 것이고요. 특히나 스페이스 X IPO를 한다.
우주 쪽의 결제로도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그 달 날아갈 때도 그 로켓을 도지로 결제를 했다고 해서 막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이제 스페이스X 시대가 오면 화성으로 갈 때도 분명히 뭔가를 도지로 사긴 살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로켓가 될지 뭔지 모르지만. 이거 일론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로도 뭐 도지다 비트코인이다 결제를 시범 이걸 했었잖아요. 즉 도지는 사라지진 않는다. 그리고 결제 쪽에서 워낙 커뮤니티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어서 뭐 도지도 나쁘지 않게 쓰일 것이다. 실생활에서 쓰일 것이고 선택을 받으면 살아남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뭐 이제 올해가 RWA의 원년이 된다. 뭐 레리 핑크가 주구장창 외치고 있죠. 또는 폴리마켓이나 칼시나 이런 예측 시장은 이미 엄청난 지금 성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시대가 온다. 일단은 체인링크가 오라클 기능, 즉 가격을 제대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친구도 사라지진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고 또 온도라는 코인도 RWA의 이제 뭐 국채 튀김 전문 장수라고 계속 소개를 해드렸죠. 저도 뭐 예전에 이제 그 뭐 업비트에 상장이 됐다든지 또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온도 코인 뭐 3,000원 가고 뭐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매년 1월 18일경에 굉장히 큰 언락, 그러니까 이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팔 수 있게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이게 신규 코인의 안 좋은 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매년 매월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빵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게 1월 18일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의 경우는 이 직전에 오히려 막 3,000원 가고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언락을 대비해서 저는 뭐 이때도 조금 팔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온도가 만약 사고 싶으시다. 저도 지금도 이제 사서 들고는 있는데 1월 18일 전후로 좀 많이 떨어진다? 언락이 나오면 또 막 안 그래도 힘든데 공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때쯤에 좀 많이 떨어지면 살려고 일단 대기는 하고 있다. 그리고 RWA 뭐 그 18차선 고속도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들의 USDC 서클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발란체도 있을 것이고 레이어 2도 많잖아요. 뭐 아비트롬도 있고 뭐 옵티미즘 무슨 폴리곤 여러 가지 고속도로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믿음의 기준을 좀 판단을 해서 좀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이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물어보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기준,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나 떨어져도 견딜 수 있어. 너 매 얼마까지 맞을 수 있어. 이거를 남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참는 것과 물어보시는 분이 참는 몇 대면 나 이제 못 참겠어.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남에게 물어봤자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지니어스는 통과가 됐지만 크레디트 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논란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명확성이잖아요. 특히나 디파이 쪽이 예전에는 뭐 SEC가 증권이다 하면서 뭐 소송 걸고 막 그 웰스 노티스 날리고 가장 컸던 타격이 컸던 데 중에 하나가 디파이 쪽인데요. 그 디파이 쪽의 명확성이 저는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마도 CFTC 쪽의 규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엔 뭐 왜냐하면 은행들이 당연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탈중앙화기 때문에. 그러나 명확성이 나온다면 결국은 기관 수요들이 저는 창출이 될 거라 보거든요. 기관들도 싸게 수수료 싸게 해서 이자 많이 받고 싶을 겁니다. 막 은행들이 중간에서 뭐 중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명확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형편없겠지만 에이브라든지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리도라든지 뭐 요런 쪽이 뭐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ISO 2002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정말 쉽게 얘기를 드리면요. 과거에는 뭐 스위프트다 이런 체제를 써서 이거는 지금도 쓸 겁니다. 스위프트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요. 과거에 금융 쪽으로 이렇게 통신을 할 때 과거에는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먹기가 어렵죠. 그러나 ISO 2002라는 표준어가 지금 써서 이거를 쓰세요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ISO 2002를 무조건 다 쓰세요가 아니라 쓸 수 있답니다. 지금 작년 11월부터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은 깔려 있는데 이제 실제로 쓰일지를 이제 기다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엮여 있는 코인들은 뭐 다들 아시겠죠? 뭐 XRP나 스텔라나 알고랜드나 뭐 헤데라나 뭐 XDC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요. 향후에 예를 들면 이런 기사가 날 때 폭발할 겁니다. 무슨 땡땡 은행이 스위프트와 더불어서 XRP를 병행해서 쓴데 붕 올라가겠죠. 그럼 브릿지 커런시로서 은행들이 쟁여놔야 될 거니까요. 또는 뭐 미국이다, 뭐 중국이다, 뭐 어떤 나라가 CBDC를 쓸 건데 같이 알고랜드를 이 고속도로로 채택을 했대. 왜냐하면 이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헤데라는요, 이 표준어를 이미 잘 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채택하기가 용이한 거죠. 뭐 국가나 은행에서.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와야 폭발을 하지. 이거를 지금부터 막 무조건 전부 다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뭐 오해도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굉장히 좋은 코인이고 저도 뭐 스텔라만 예전에 뭐 팔았다고 소개를 해드렸고 XRP 알고랜드 헤데라 뭐 잘 들고 있습니다. 또 뭘로 사로 어, 항상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내 일에 집중을 해서요. 월급을 꾸준히 받고 또는 이제 우발적인 수입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성과급이 있다든지 갑자기 자영업이 뭐 한 달 잘 됐다든지 이런 거를 좀 아껴서 뭐 조금씩 사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제 욕심은 계속 해지 자산을 사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뭐 고백을 하자면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를 드디어 팔았습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 삼성전자가 당연히 더 올라갈 거란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상승률보다는 지금 헐값에 막 이 심각한 이 코인을 사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우선주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뭐 좀 뭐 경기 방어주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예금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저는 계속 지금 탐욕을 부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조금 식상할 수는 있겠지만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시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든 탐욕을 부리는 게 저는 투자 수익의 굵직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면 국장에는 다들 포모에 지금 비투가 판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증권사가요. 지금 증권담보대출 한도를 소진해가지고 고객님들 증권담보대출 못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현재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인 쪽만큼은 아직도 두렵고 비관적이고 힘들다면 저는 여전히 코인의 성공 투자 기회가 씨앗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